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확신이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응을 잘해야죠. 네,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오늘 곽 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이 테마는 왜?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관련주 접근 전략은? 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또 한 번 주가에도 좀 힘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관련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옥수수 가격도 7년 사이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고 흔히 말해서 식량이 무기고 곧 돈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팜스토리 22%, 대동도 5%, 한일사료 4%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나오게 되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런 부분과 엮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기존의 내용이 나오면서 이 곡물가 상승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뿐만 아니라 기존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좀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곡물가, 이 에그플레이션, 또 인플레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적인 측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모두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발전이 있게 되는 거고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 맞물려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이 곡물가 상승에 따른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곡물이라든가 또 이렇게 양돈이라든가 육계 관련주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데 곡물 가격이 오르고는 있지만 없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들려오면 저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생각을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죠.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식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충을 또 식량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듯이 이 식량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관련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나와 있듯 팜스토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센 종목을 먼저 선정하셔야 되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대주산업이 가장 센 종목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주산업 위에도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팜스토리라든가 인바이오, 농우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좋은 회사들이죠. 근데 오늘 팜스토리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볼까요? 팜스토리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팜스토리가요 22%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금 갈테마 관련해서 종목들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는 종목을 바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만 사주는 그런 전략으로 한 주, 두 주 정도 이렇게 좀 샀다가 흐름이 상방향으로 확실하게 간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제가 볼 때 비중을 실는 전략이 중요하죠. 이렇게 올랐을 때는 공략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래도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보면 대주산업, 오늘 넘버원으로 가장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 대주산업이에요. 이 대주산업이 가장 세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이 대단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공략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상으로 좀 이쁜 편인데요. 이런 것들도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한 종목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한 두 종목 정도로 최소한 선택하시기 좋은데 가장 센 거 하나 그리고 가장
심적으로 부담이 덜한 종목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바스켓 전략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일명 안전빵이라고 하죠. 안전하게 한두 주 정도만 그냥 들고 있다가 흐름 그렇죠. 체크해 보면서 더 비중을 실어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팜스토리를 비롯해서 3가지 종목 체크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과격운의 갈테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곽 부장님께서 임플란트가 그렇게 중국에서 잘 팔린다면서요. 중국 훈풍을 타고 상승이 계속될까라고 잡아주셨는데 먼저 오늘 관련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덴티움도 참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률 상위에는 덴티움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디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훈풍을 타고 계속 상승을 이어갈까라고 주제를 잡아오셨는데 또 한 번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조금 쉬었잖아요.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인구가 많고 저도 이제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과에 자주 가게 돼 있고 네. 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 인구가 좀 많은 상태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좀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따라서 덴티움이라든가 이런 디오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이 중국 쪽에 진출해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50%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회복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덴티움이 가장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차트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봉상으로 좀 차트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격 조정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5일선을 회복하는 그림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추세 반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2, 3일 이내에 추세의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상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에는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종목은 뭐 디지털 솔루션 경쟁력을 보유한 디오입니다. 디오를 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디오는 이미 흐름을 타고 잘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21선 내지 61선을 타고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임플란트 하면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남고 있고 입에 딱 붙어 있는 회사가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네. 예, 오스템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틀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혼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역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존에 이제 고정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회계적인 이슈가 좀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지금 그 흐름이 좀 약해요. 흐름이 조금 약한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가가 약세일 때마다 반전의 구간이 나왔을 때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실적적인 부분까지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올해 8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되죠. 그리고 다시 또 거래 재개가 되죠. 네. 인적 분할을 통해서 기업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사주 비중이 한 4.7% 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해서 분할됐을 때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일단 조금 이렇게 공략을 해놓으셨다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자신감 있게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분할되어서 재개되는 시점까지 가져간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직전 코너에서 차이나 TV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기업 이제 이야기를 찾다가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중국 쪽에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마 임플란트 관련주에 또 훈풍이 부는 한 개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관련주로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디오 그리고 덴티움까지 주셨는데 역시나 실적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인적 분할 이슈까지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오늘도 살펴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는 7포인트 가량, 7포인트, 8포인트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코스닥도 그 정도 약세로 뭔가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